우크라이나. 유럽 동부와 러시아 연방과의 접경에 있는 나라로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하였다. 1922년 12월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고 1991년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따라 독립국가가 되었다. 개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하는 동유럽 국가로 서쪽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 루마니아, 몰도바, 북쪽으로 벨라루스, 동북쪽과 동쪽으로 러시아 연방에 접하고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해를 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60만 3,700km, 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며 인구도 동유럽에서 가장 많다. 문화적 전통이 오래된 국가로 구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인구와 경제적 중요성 면에서 러시아 다음 가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해바라기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여 식량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수도는 가장 큰 도시인 키이우이며 그 밖의 주요 도시로는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하르키우, 르비우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24개 주, 1개 자치공화국, 2개 자치주로 되어 있다. 주민의 70% 이상이 우크라이나인, 나머지가 러시아인이며 따라서 공용어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어가 쓰인다. 대다수의 국민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는다. 2014년 3월 크림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러시아로 합병함에 따라 1954년부터 이를 통치해왔던 우크라이나는 현재 크림반도에 대한 행정력을 잃은 상태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의 견해 차이에 따라 논란이 있으며 헤이그 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대체로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가 강행한 것으로 크림반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자연. 우크라이나의 남쪽에는 흑해와 아조프해가 있다. 남서쪽에는 1500m급의 동카르파티아 산맥이 자리 잡고 그 동쪽에는 볼리노포돌스크 구름과 도네츠 구름 등이 있다. 남쪽으로 돌출해 있는 크림 반도에는 크림 산맥이 있다. 그 밖에는 광활하고 낮은 구릉지, 대지, 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하천은 드네프르강, 드네스트르강, 유주니보크강 등인데 전체 면적의 50%가 드네프르강 수계에 속한다.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주요한 하천은 남쪽으로 흘러 흑해나 아조파이로 들어간다. 드네프르강 하류의 카호프스코예호 등 인공호수를 제외하면 우크라이나에는 호수가 많지 않다. 기후.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지대는 겨울에 따뜻한 편이고 남부지방은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추위가 심해진다. 북부지방과 서북부지방은 폴란드, 벨로루시 기후와 같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크림 반도의 1월과 7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4도씨와 23도씨이고 수도 키예프의 1월과 7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6.1도씨와 20.4도씨이다. 카르파티아 산맥 중에서도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600mm나 된다. 키예프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615mm이고 강수량이 가장 적은 남동부의 흑해 연안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300mm에 불과하다. 눈은 보통 11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식생, 토양. 우크라이나에는 농업에 적당한 토양이 많다. 많은 지역에서 체르노잼토, 밤색토 등의 비옥한 조지 토양이 발견된다. 이러한 토양이 분포하는 지대를 모두 합쳐서 흑토지대라고 부른다. 식생은 삼림지대와 초원지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수도 키예프는 양식생군의 점유지대에 입지한다. 키예프 이북지대에는 삼림과 소택지가 많고 경작에 부적합한 포드졸이라는 산성 토양이 분포한다. 이러한 지대는 전국토의 19%에 해당한다. 키예프 이남지대에는 흑토가 널리 분포한다. 주민. 우크라이나는 동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 벨로루시인과 마찬가지로 동슬라브족에 속하지만 다른 동슬라브족에 비해 키가 크고 어깨 너비가 넓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변방지대 혹은 경계지방이라는 의미를 갖는 크레이에서 나왔다. 이는 러시아의 차르들이 수세기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인, 리투아니아인, 터키인 등을 비롯한 초원의 여러 유목족들에 대항하여 투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주민의 76%는 우크라이나인이고 21%는 러시아인이다. 소련 말기의 통계에 따르면 소련의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86.2%였고 그중 우크라이나어를 모어로 쓰는 사람은 89.1%였다.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르강을 경계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러시아인은 주로 동부지역의 도시들과 남부의 흑해 연안에 집중하여 거주한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서부지역에는 주로 우크라이나인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또한 서부지역에는 가톨릭 교도들이 많다. 반면에 동부지역에는 러시아 정교를 믿는 러시아인들이 많고 공업이 발달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공용어는 동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어이다. 우크라이나 주민의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교 중에서 가장 큰 교파는 우크라이나 정교와 로마 가톨릭교이다. 그 외에 다수의 신교파에 속하는 그리스도교도들도 있고 유대교도나 이슬람교도도 있다. 역사. 흑해의 북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은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여러 민족의 이동 통로가 되었으며 여러 민족이 차례로 지배하였다.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지배자는 킴메르였으며 이어 11개 민족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게르만계의 고트와 4세기 말에 이를 대신한 아시아계 훈족의 지배를 거쳤으며 6세기에 이르러 아시아계 아바르가 이곳을 지배하였다. 그동안 BC 7에서 6세기에 건설된 흑해 연안의 그리스인 도시 등을 통하여 지중해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동슬라브족은 9세기경에 와서야 최초로 국가를 세웠는데 이 국가가 키예프루시이다. 키예프루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의 영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2에서 13세기의 키예프루시의 중심이던 드네프르강 유역의 우크라이나는 흑해 연안 유목민의 침입 등으로 황폐해지고 몽골의 정복으로 무너지고 말았으나 서우크라이나의 갈리치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갈리치는 14세기에 폴란드에 병합되었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도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거쳐 1569년 폴란드령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무렵까지 러시아인도 백러시아인도 아닌 독자적 민족을 형성하였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고집하고 폴란드인 지주의 진출에 저항하였다. 저항의 중심 세력인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는 1648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이 반란에 개입하여 1667년 드네프르강 동안의 우크라이나를 폴란드로부터 획득하고 처음에는 코사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차차 자치권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코사크 간부에 대한 귀족 특권의 부여, 농노제의 도입 등 러시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드네프르강 서안의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폴란드화가 더욱 진행되었으며 18세기 말의 폴란드 분할에 따라 러시아에 병합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농민에 대한 폴란드계 지주의 지배가 폴란드적인 행정 및 토지 제도 등과 함께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러한 점은 폴란드 분할로 오스트리아령이 된 서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곳에서는 지주와 농노의 민족적 차이 때문에 핀 정부의 통치가 용이하였다. 19세기가 되자 우크라이나 문화를 옹호하는 민족운동이 활발해졌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억압하고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화 정책을 취했으며 이 때문에 비교적 탄압이 심하지 않던 서우크라이나가 한동안 우크라이나의 문화운동 및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페테르스부르크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군대를 이용하여 1918년 2월경 우크라이나의 거의 전역을 장악하였다. 2년간의 내전 끝에 1920년 12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형성되었다. 1921년 폴란드와 소비에트의 전쟁을 종식시킨 리가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할양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중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하였다. 1922년 12월 소련이 창설될 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의 구성원이 되었다. 1920년대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화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여 학교 교육의 우크라이나화, 당이나 정부 내에서의 우크라이나인 기용, 출판 활동에서의 우크라이나어 사용 등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한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문화는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28년 이후에는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 정책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20년대에 활동하던 지식인, 작가, 시인, 역사가, 평론가 등이 숙청 대상이 되었다. 우크라이나화를 추진한 지도자와 당원도 숙청 대상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략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되었다. 우크라이나 빨치산은 1942년 독일군에 대항하여 게릴라 전투를 벌였으며 독일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반소 독립을 표방하고 소비에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진압되었다. 결국 소련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으므로 우크라이나는 서부 우크라이나를 통합할 수 있었다. 1954년에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편입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정치 1990년 7월 16일 우크라이나 최고 소비에트는 주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무렵 페레스트로이카의 진행 과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 제야인사,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갈등 중이었다. 1991년 8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최고 소비에트는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1991년 12월 1일 크라프추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 되었는데 유권자의 84%가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90%가 독립을 지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의 주요 구성국가가 되었다. 1993년에 들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국내 경제 정책을 두고 격렬하게 논란이 일어났으며 생활 수준의 저하와 상품 가격의 급등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고 비례대표는 전체 투표자의 40%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에만 배분된다.
1998년 3월에 총선 결과 공산당이 제1당을 차지하였고 좌파 계열 172석, 무소속 114석, 우파 및 중도 우파 계열 74석, 기타 67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경제. 우크라이나에는 공업 발달에 유용한 지하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산출된다. 소련 시절의 소련 공산품의 1/4에서 1/3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도네츠 분지 혹은 돈바스라고 불리는 지역은 석탄 산지로 유명한데 그 중심 도시는 도네츠크이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돈바스에서 제정 러시아의 석탄 총생산량의 90%까지도 산출되었다. 이후 돈바스에서 산출되는 석탄의 총생산량은 증대하였지만 소련의 석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후반 돈바스에서는 소련의 석탄 총생산량의 25%가 산출되었다. 돈바스에서 서쪽으로 320km 떨어진 크리보이로크에서는 양질의 철광석이 산출된다. 이러한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돈바스와 크리보이로크 부근에서는 제철 산업과 철강 산업이 발달하였다. 후에 크림반도의 동단에 있는 게르치에서도 철광산이 개발되어 제철 산업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인근의 러시아 연방 철광 산지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부족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수입하며 루마니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반면 망간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진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소련 농산품 총생산액의 절반을 산출하였다. 밀, 옥수수, 채소류, 잎담배, 사탕무 등의 작물이 재배되며 드네프르강의 서부에서는 주로 겨울밀이 재배되고 동부에서는 봄밀이 재배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의 중심을 남북으로 꿰뚫어 흐르는 드네프르강에 많은 댐이 건설되어 있어서 관계 용수와 전력을 공급해준다. 교통.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송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철도와 수상교통이 크게 발달해 있으며 밀도 높은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다. 1996년 현재 도로 총연장은 17만 2,565km이고 포장률은 95%이다. 항구 도시로는 오데사, 루간스크, 헤르손 등이 있다. 사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소련 공화국들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다민족 간의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민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크림반도에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크림반도에서 하나의 소비에트 자치공화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림반도에 살고 있던 타타르인들은 전쟁 동안 독일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크림반도로부터 추방당했다. 그 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1954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역에 편입되었다. 오늘날까지도 크림반도에는 주로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다. 근래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으며 또한 크림반도에서 추방당한 타타르인들이 그들의 고향인 크림반도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여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도 대다수가 러시아인들인데 이들은 분리 독립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권은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에서는 1986년 4월 26일 소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는데 방사능에 노출되어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3만 5천 명이 오염지대에서 소개되었지만 주위의 더 넓은 지역에 있는 토양, 식물, 동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벨로루시나 폴란드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르웨이 등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북부의 술록이 방사능에 노출됨으로써 술록을 먹는 인간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경제가 악화됨으로써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소련 시절 가동되던 공장의 과반수가 문을 닫게 된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나 다른 독립국가 연합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서부 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팽배하여 있고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착 관계를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 우크라이나의 문학의 기원은 12세기 이후로의 군대 이야기와 같은 중세 슬라브족의 연대기이다. 현대 문학의 시작은 18세기 중반 우크라이나의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하리호리 스코보로다이다. 스코보로다는 엘리트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시와 철학 논문을 썼다. 1814년 농노로 태어난 열렬한 국가주의자인 타라스 셰브첸코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작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우크라이나 문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20세기 초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가는 이반 프랑코이다. 그는 픽션, 시, 드라마 철학 등에 관한 책을 썼다. 키예브에 있는 우크라이나 작가연맹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음악은 기병대의 공적을 찬양하는 장편의 서정적인 발라드인 두마스와 서사시적인 빌리니의 구술 양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속음악은 16세기와 17세기의 류트처럼 생긴 악기인 코즈바를 가지고 영웅적 공헌을 찬양하던 음유시인들인 전설적인 코즈바르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세기의 코즈바는 45현까지 가질 수 있는 반두라로 바뀌었고 반두라 성가대는 곧 유행이 되었으며 국민적 심벌이 되었다. 키예브 출신의 우크라이나 반두라 합창단은 세계 공연을 한다. 미콜라 리센코는 가장 잘 알려진 고전 작곡가이다. 과학기술. 우크라이나의 공중통신 서비스를 위한 본회 선수는 1998년 현재 949만 4,600회선이며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18%이다. 디지털화된 본회 선수는 1998년 9,115회선이다. 통신 사업자는 우크레텔레콤, 유텔이 있으며 우크레텔레콤은 국영회사이고 국내 전송망의 90%를 통제하고 있고 유텔은 14개의 우크라이나 통신회사, AT&T, 도이치 PTT 텔레콤 등에 의해 1992년 설립된 장거리 및 국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996년 12월 24대의 디지털 교환기로 구성된 국내망을 구축하였다. 전송망은 키예브에서 우지호로드, 수미간 디지털 마이크로파링크가 구축되어 있고 엘보브에서 루마니아까지는 구축 중이다. 셀룰러 서비스는 1993년 7월부터 70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7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39,600명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셀룰러 사업자로는 우크라이나 모빌 커뮤니케이션과 키예브스타 등이 있다. 1998년 현재 PCS 가입자 수는 1만 5천 명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유텔과 인포컴이 제공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는 1997년 현재 DTRV와 우크라이나 TVN 브로드캐스팅사가 전국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방송사로는 어소시에이션 텔레콤파니사, 토니스 센터 등이 있다. 대한관계. 우크라이나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었지만 1998년 북한 대사관은 철수하였다. 한국과는 1992년 2월 10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 간에 체결된 외교 관계는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외무부 간 협력의정서, 정보통신부 간 협력약정,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영역학서,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이다. 1999년 7월 조건호 과학기술부 차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국 교역 현황은 수출 1억 6,890만 달러, 수입 1억 9,7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 금속 제품, 화학공업 제품 등이고 수입품은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섬유류, 전자전기 제품, 플라스틱, 고무류 등이다. 해외 동포의 수는 1989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약 9,460명이고 1999년 4월 현재 체류자는 251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